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008년 이후에 최대 하락 중인 수도권 부동산 현재 시장 보면은요, 이제는 공포마저 느껴집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좀 정리를 드리고요, 중요한 미국 소식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PD수첩이 부동산을 다루었습니다. 제목은 거품 붕괴 일부 거래 절벽과 아파트 값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 하락의 심각성을 현장 상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진짜 공포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와,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수요 끊기는 소리가 들린다는 부분이죠. 현재 전국적인 집값이 동시에 폭격을 맞았습니다. 금융위기급 추락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는 부분이죠. 전세 가격도요, 2008년 12월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전세 동시 급락에 전국이 비명소리가 난다는 기사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정부가 견착륙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10월 21일까지만 해도 전국 집값 아직까지 큰 폭의 폭락 아니다고 주장했던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단기간에 부동산 낙폭이 너무 가파르다,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대책을 마련했다는 부분이죠. 그 대책은요, 대출 규제를 풀고 규제 지역을 완화했습니다. 자, 대출 규제를 푼다는 거는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부분이고, 규제 지역을 완화한다는 부분은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규제 지역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 지역 해제에도 매수 문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갭 투자자들은 전세 가격의 안정된 흐름을 보고 접근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는 유입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갭 투자들도 지금은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리센트 전세 시세가 현재 국평 기준으로 9억 정도가 합니다. 2021년 2월에 15억 정도까지 전세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그러면 6억 하락한 전세 계약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요, 21억까지 갔던 전세 시세가 1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집주인 입장에선 매도를 하지 않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6억 전세 가격 하락한 거, 10억 전세 가격 하락한 거 버티겠습니까? 이건 못 버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현재같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전세값 급락에 따른 매매값 하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은 이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멈출까요? 이창용 은행 총재는 연준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종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관계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연준이나 한국은행 모두 내년 1분기에는 금리 고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고점에서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리는 게 호재가 아니라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야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결국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낮추면 대한민국도 같이 빠르게 낮추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근원 PC 물가지수에 의해서 연동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5.1% 수준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수준까지 하락을 해야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한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것이 전세가격 급락을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자, 하지만 미국 물가 둔화 조짐은 현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CPI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헤드라인 CPI 수치 말고도요, 선제지표 역시 변화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8%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측치 8.3%보다 낮았고요. 이제 가장 높았었던 6월의 11.3%에 비해서도 3.3%, 4개월 연속 낮아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게다가 고무적이었던 거는 미국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가 6.7%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측치 7.2%보다 더 낮았다는 부분이죠. 쇼킹 부동산은 물가를 전망할 때 국제 유가와 환율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유가 120불대까지 치솟았지만 현재는 80불대에서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역시도
과거 수준 대비 훨씬 높은 10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국 수입 물가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제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보고서가 화제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큰 폭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죠. 골드만삭스는 주말간 투자자에게 내년에 그런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현재 근원 PCE가 5.1% 수준인데 내년 중반에 3.5% 그리고 내년 말에 2.9%까지 하락한다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현재 월가 전망치 2.7%는 너무 낮지만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긴 해도 2.9%까지 CPI 물가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다고 봤던 거죠. 자, 이제 월가 전문가들도 장기 고물가를 예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저는 한번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진 물가 수준만큼 지속적으로 낮출 것이고 대한민국도 반드시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2024년부터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원래는 이제 2023년 하반기에는 낮추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워낙 강경하게 나가니까 그것이 2024년으로 미뤄졌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거라서 보여집니다. 미국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월러 이사가 금리 인상 갈 길 멀다고 언급을 했어요. 물론 이번에 나온 CPI는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시사를 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시장은 기준금리 5%까지는 간다고 지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원 CPI 이상으로 올려서 확실한 인플레 둔화를 노릴 거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상 2024년부터 이런 분위기가 완화될 조짐이 뚜렷이 보인다는 겁니다. 쇼킹 부동산은요, 부동산 시장 전망 기준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사이클이나 입주 물량에 따른 영향,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 가능성, 금리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에서도 입주 물량 증가와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고 제 구독자분들께 피해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쇼킹 부동산은 연속된 금리 변화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커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연속된 금리 변화는 전세 시세를 자극했고 그것이 매매 시세와 연결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연속된 금리 변화를 맞추고 나서 전망에 실패하는 확률이 크게 낮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반등의 신호가 될 거라고 보는 부분이고 월가에서는 그것을 2024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전망대로 실제 저물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금리는 빠르게 낮아질 것이고 대한민국도 같이 낮아진다는 부분이죠. 자, 저는 내년부터 2024년 초까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권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그 금리 변화에 부동산 가격 변화 가능성도 높게 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언제가 가장 하락할지 그리고 그 하락의 깊이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유리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목적을 위해서 전월세 만기되는 시점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급락장에서는요, 무조건 싸게 사셔야 됩니다. 쇼킹 부동산 서적 역전세 대란에 보시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 특히 급락할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